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부의장 연재창입니다. 먼저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포천시의 정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작년 한 해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은 혼란스럽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지역 경제는 붕괴가 된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국이 안정이 되고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길 희망해 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기고문의 골자는 포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붕괴된 지금 현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 지원금을 전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런 골자로 제가 보도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 중에는 아주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19 당시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카이스트에서 경기도와 인천을 사례로 비교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경기도가 인천시보다 5주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5주 후에 인천시가 지급을 받았는데 이 5주 동안의 소상공인의 매출을 비교해 보니 경기도가 4.5% 소상공인의 매출이 높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총 재난지원금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많은 소비를 하더라.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100억을 지급했는데 총 소비로 이루어지는 것은 109억이더라. 이래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저는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기고문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1월에 우리 그 포천시장이신 백영현 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이런 소비 촉진 지원금과 비슷한 형태로 발표하신 게 뭐냐면은 포천사랑 상품권의 인센티브를 평소에 6%, 그다음 명절 1년에 명절 2번에 10%를 지급하는 거를 평상시에도 10%를 지급하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5%의 캐시백 포인트를 더 주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정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과연 우리 소비 진작,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또 여러 가지 지역 경제, 그다음 수요층에게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연 월 6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결제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10%, 그러니까 6만 원이죠. 그다음 이거를 소비를 했을 때 5%에 해당되는, 그러면 총 9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60만 원을 입금하면은 총 내가 혜택을 보는 거는 69만 원인 거죠. 데이터로만 보면 좋은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여유를 가지고 내가 매달 60만 원을 입금해서 거기에 캐시백을 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 69만 원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그다음 그 계층이 얼마나 다양할까? 예를 들면은 학원비를 한꺼번에 내야 될 그런 부담이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없이 그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을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은 무용지물인 정책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포천 시민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의 매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이것들이 포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 소비층이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들,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전해 쓸 수 있느냐. 이분들이 생활하는 인근에는 가맹점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관인, 창수 이런 쪽에 주위에 가맹점이 없는데 이 어르신들이 과연 이거를 구매를 해서 충전을 해서 혜택을 받아 쓸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쓸 곳도 없고. 하지만 이분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줬다 하면 이분들은 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충전해서 쓰지는 않지만 주어진 돈은 소비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내가 쓰든 내 자식들이 쓰든 아니면 생활비를 쓰든 아니면은 음식점에서 밥을 먹든 가족 외식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상품권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러지만 사실 이 상품권에 대한 관리, 감독,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상품권이 어디서 소비됐고 어떻게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 보니 과연 이런 정책이 어떻게 지역 경제 살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 실망스러운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들이 어디서 쓰여지며 또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지급했을 때 어떤 수요층이 더 늘어나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민생안전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포천시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이게 민생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품권 정책에 대한 구조는 사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중시키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꼭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거나 이거를 집행부에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편적인 복지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지원금을 주기에 어려운 재정 여건일 수도 있고, 사실 저희는 기존에 재정 안정화기금이 어느 다른 시보다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는 그런 재정 안정화기금을 풀어서라도 소비 진작을 시키고 소비를 촉진시켜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은 선택적인 복지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소상공인들 위한 핀셋 지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포천사랑 상품권의 인센티브 확대와 캐시백 제도는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인근 시군에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도 사실은 많은 데는 20%까지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광명하고 파주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염두에 놓고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포천은
뭐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우리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소비 촉진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금을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지원을 확대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책은 마치 여유 있는 특정 계층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에서 제가 기고문을 오늘 발표를 했고요. 이 기고문을 보시면은 제가 어떤 논리적인 이유로 반대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매 판매 지수가 2003년 카드 대란 이후에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 지금 현실에서는 더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고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포천시의 정책 방향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포천 시민들을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해내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촬영이 잘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방송인데 너무 무거운 주제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많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에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여러 영상애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